네, 코인업TV 2018년도 10월 24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업TV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의 방향은 제가 예상했던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을 알려드렸던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대응을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송에서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자,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 사도 되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금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자, 오늘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요때도 지금 박스로 쳐진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녹색 부분으로 자, 여기 이 파트에서도 제가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사신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올라가나 떨어지나 올라가나 떨어지나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6,000달러 임계점까지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매수와 알트코인은 물론 사토시 마켓도 활용하지 마세요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해도 순수익률은 처음보다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키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읽고 나서 행동력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항상 중요합니다. 덱스코인도 타이밍이 이제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것이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됩니다. 충분히 둘 다 매수 구간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한 것을 비트코인 마켓 비트코인 마켓 사토시 마켓에서 활용하는 것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것을 시적절하게 종목 선택도 딱 맞아 떨어지셨다면 오늘 또 엄청난 수익들이 발생을 했겠죠. 최소 10%에서 최대 50% 사이에서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알트는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모네로라든가 이런 원화 알트코인들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가격을 보여줄 것으로 OST 코인도 그렇고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면 제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다른 카카오톡방 가셔서 뭔가 귀동냥을 하신다라는 것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으시는데 만약 원화 알트코인을 추천했다. 그러면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셔야 돼요. 언젠가는 오르겠죠. 비트코인 7,000달러를 치면 그때까지 많은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매수하는 거에 신경 쓰거나 사토시 마켓을 돌리거나 그리고 제가 직접 선별한 아이들 가지고서만 원화 알트코인을 매수하셔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뽑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 살펴보고 이제 빠르게 알트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총 규모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를 유지한 상황에서 2,100달러가 미치지 못하는 2,080땡까지 갔었는데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자금들이 들어온 것이니까 시총 자체는 늘어났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2,10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보조지표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것이 좋은 현상이냐? 지금은 좋은 현상이죠.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만 갖고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다라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켓캡은 아무리 못해도 2,000 후반대, 즉 3,000이 못 미치는 2,700억, 2,800억, 900억 요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최소 기준이고 적어도 3,000억 달러는 넘어가야 전체적으로 남은 한 두어 달 넘게 남은 올해 2018년도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 장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그래프는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어 알트코인들은 굳이 살펴볼 의미가 없고요. 바로 CGI와 프리미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업비트와 다른 거래소들 볼거리가 있는지 또 먹을거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I도 늘어났죠. 278포인트, 280포인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CGI 같은 경우에도 300포인트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합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는 당연히 늘지 않고 53.54포인트, 어제 기준으로 53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항상 낮아야지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것과 다른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줄어드는 것이 좋다. 50%에서 40대, 그러니까 49포인트부터죠. 요 정도는 내려가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군살이 없이 체지방이 좀 줄어든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미엄 살펴보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신호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롱과 숏 비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숏 비중이 줄고 있다. 35,000 BTC, 34,000 BTC, 31,000 넘어갔는데 이제 또 아예 3만 후반이죠. 3만 초반대까지 3만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롱과 숏의 비중이 바뀌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볼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프리미엄 가지고 허용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허용 범위 내에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만 놓고 봤을 때는 건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세가 낮은 것이 또는 우리나라의 시세가 높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이제 144% 아이오타 이런 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빗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국내 거래소 중에서 입출금 금지 제한을 걸어놓고 가두리를 쳐놓고 이제 시세가 교란되어 보이는 평균치, 우리나라 평균 시세를 전체적으로 올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아이오타를 사서 144%니까 해외에서 사서 국내 시장으로 보따리 하면은 수익을 100%씩 보는 건가? 이런 단순한 생각은 허무맹랑한 거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 있는 시세 차이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업비트로 가서 지금 사토시 마켓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사토시 마켓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2시, 오늘이 아니죠. 내일 새벽 2시에 서버 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세에 큰 변화를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거래소가 아니라 업비트에서 하는 정기적인 그냥 서버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코어 코인 같은 경우에 90%, 유니코인 골드, 인터넷 오브 피플, 퓨마페이, 클로코인 엄청나게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어제 사토시 마켓, 그 전에도 사토시 마켓 잘 보시고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린 지 며칠 만에 사토시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 펌핑으로 의심이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사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중심의 큰 상승이 있기 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시장의 장세가 지금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패턴만 봤을 때 결과값이 똑같은지는 봐야겠지만 올해 시장 중에서는 2월과 4월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코인들은 당연히 탑승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펌핑되고 있는 코인들의 핵심 개발 관계자라든가 어떤 펌핑의 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소스를 알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코인들은 이미 떠나고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가고 우주 로켓을 타고 이미 달나라까지 갔기 때문에 굳이 저런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저걸 지금에 와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정말 비효율적인 내용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돈 잃기 딱 좋은 경우죠. OK 캐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유료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이미 3차 가장 최고가까지 매도를 했고 지금은 그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리 준비해오지 않았고 사토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라이브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번 펌핑이 들어왔었군요. 그럼 나머지 코인들도 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캔들스틱, 오늘의 시세 현황, 캔들스틱 모양만 보더라도 일일이 차트를 안 보더라도 가늠이 가능하죠. 넥서스 에이드 아이온 9P. 자, 아이온을 봤기 때문에 넥서스와 에이드 코인, 9P와 휴메닉. 이 친구들은 뭐 볼 필요가 없죠. 익스펜스 스피어, 썬시티, 블랙코인까지도 다 같은 비슷한 차트. 이미 순환 펌핑 한번 거쳐가서 올랐다가 하락하는 형태로 빠지고 있을 겁니다. 벤코르와 버지 한번 보고 뭐 레볼루션 VR 정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좀 무게감이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펌핑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미 들어왔고 조정폭이 뭐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저점 횡보를 하던 기점이 거의 218원대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상승폭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이네요. 상승폭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버지 금요일 시장 상황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상승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 순환 펌핑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매수를 제가 강력 추천을 해드렸겠지만 224토시 이내에서 지금 228사토시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시간 뒤 정도부터, 그러니까 오늘 지금 10시, 아침 6시, 아침 6시를 기준으로 버지가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차트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볼루션 VR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볼루션 VR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순환 펌핑이 한번 일어났고 매도량 중심으로 단타로 그냥 잠깐 올랐기 때문에 테렌스페이 토큰까지만 보고 기준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가격들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방송 송출하는 데 있어서 렉도 렉이고 지금 클릭도 코인들을 움직이려는데 여기 있던 코인이 막 위로 움직이고 시세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네요. 요건 어떤 코인이지? 엔진 코인.
엔진 코인 정말 괜찮죠. 엔진 코인은 차라리 원화로 보기 더 적합합니다. 지금 사토시 마켓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테넥스페이 토큰. 테넥스페이 토큰이 지금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더 보고 제가 타겟팅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토리로 불리고 있는 코인이죠. 패션토리. 패션토리는 이미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 조정 다 그치고 매수 전혀 붙지 않고 매도세만 있으면서 가격이 계속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굳이 뭐 살 의미는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니그마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넥스페이가 제일 괜찮네요. 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으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사토시 마켓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 일반 원화 마켓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토시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성은 훨씬 더 크죠. 자, 왜냐? 자, 행복 회로를 그만 돌리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사토시 마켓에 알트를 샀는데 그 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내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비트코인으로 샀습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도 줄어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원화 가치가 지금 720, 30 이래 버리는데 비트코인이 뭐 700 초반, 600대로 가면은 이 손실률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배가가 됩니다. 개수,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사토시 마켓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화 마켓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움직임이 적을 때 비트코인의 개수라도 늘리는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상에 사토시 마켓을 투자를 일정 부분 추천을 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또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테넥스페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빗썸에서도 아마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빗썸에서는 아마 또 원화로도 상장되어 있어서 다른 순수 비트코인으로만 사야 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토시 마켓의 알트에 비해서 그러한 배경, 마켓군이 좀 더 다양하게 빗썸과 업비트에 걸쳐서 하나는 원화, 하나는 사토시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가 매수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xpay 토큰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매도벽을 볼 때 지금 현재 시세가 8,883 사토시인데 사토시로 구매를 해볼 만한 타이밍은 최대 9,000 사토시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트라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높은 시장가 가격인 8,900 사토시 9,000이 있기는 하지만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8,900 사토시 기준으로 시장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지선 위치를 감안을 했을 때 8,600대니까 바로 손절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사토시 마켓은 기본적으로 단타라기보다는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바로 뭐 좀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하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900 사토시에서 준비를 하셨다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8,600 사토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면 굳이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8,650 사토시를 기준까지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 8,900 사토시 때 매수를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사면 땡큐고 말면 말아라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8,650에서 신규로 아예 매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저항선과 현실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부분을 나눠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한 저항선은 만사토시, 일십, 백천만, 만사토시 맞죠? 만사토시입니다. 만사토시니까 이 부근 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시고 개인적으로는 8,900 기준으로 했을 때 딱 10%가 마지노선, 즉 9,700 사토시에서 매도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9,700 사토시가 매도점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는 하지만 9,700 사토시보다 높게 파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점은 9,700원 기준이지만 9,700 사토시에서 팔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윙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10xpay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점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잠깐의 조정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8,900보다 낮은 8,600 사토시를 한번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9,700 사토시까지는 찾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사토시 마켓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 위험성은 원화 알트 마켓보다 어떤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원화 알트코인만 투자하다가 갑자기 처음 사토시 마켓을 이용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한다? 그것은 위험하시겠죠. 사토시 마켓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비트코인의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더블 수익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군이 더 적합하고 선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사토시 마켓 노래를 부를 때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사토시 마켓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사토시 마켓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테네스페이 토큰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 가능한 시드 전체를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원화 알트코인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원화 알트코인과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사토시 마켓에는 더더욱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다 말씀드렸는데 행동을 또 못하셨고 수익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실까봐 오늘 업비트의 사토시 마켓이 본격적으로 순환 펌핑이 쭉 돌면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네스페이 토큰을 굳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1부, 2부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인의 움직임들,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추세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더 많은 코인들을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투자 방식에서는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단타, 스윙, 장투 뭐가 더 낫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윙 투자에 적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매일매일 10개씩 쏟아진다고 해서 제한된 시드로 이미 투자를 해놓은 코인들 근데 수익이 달성은 안 됐어.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으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신다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죠. 쌀 것 같으니까 산다 이게 아니라 추세라고 하는 것은 사야 될 때 사는 것이고 팔아야 될 때 파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에는 방송을 통해서 또 유료 회원분들한테는 직접 하나하나 찝어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입가게 안 나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들어가셔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바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 그냥 횡보가 길어지면서 세워라 내워라 다른 코인들이 오를 때 내 돈을 엄한 데다 투자해서 물론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추세 매매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도 내일 다시 또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정재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